오늘 드디어 자, 이해하기의 마지막 단원 확률. 자, 확률이라는 단원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일단 제일 먼저 배운 게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몇 가지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가지수.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는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단어는 요거야. 사건. 사건이라고 되어 있길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건 요거는 하고는 좀 사실 좀 거리가 있고, 실제로 이 어떤 사건이라는 것은 여기가 여러 가지 몇 가지 중요한 그 팩트들이 있는데, 사실 그 중요한 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팩트들을 문제에서 제시를 해주거나 그러진 않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들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한 조건이야. 어떤 동일한 조건 안에서 동일한 일을 반복을 한다는 거야. 이를테면은 내가 주사위를 던진다 이거야. 그러면 사실은 그냥 우리가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눈의 가지수는 몇 가지냐? 6가지지. 근데 그 안에는 동일한 주사위를 동일한 조건에서 던진다라는 무작위로 던진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대로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것들을 가정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런 동일한 조건에서 어떤 반복을 계속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사건은 뭔가 주사위의 가장 윗면이, 내가 보이는 윗면에 어떤 주사위의 눈이 있겠지. 그게 이제 사건인 거야. 내가 관찰한 것은 그 주사위의 눈이 어떤 게 나올 것이냐. 예를 들어 동전을 던진다면은 동전의 앞면이 나올 것이냐 뒷면이 나올 것이냐, 이거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야. 사건. 그러면 경우의 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그 상황들이 도대체 몇 가지나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이를테면 이런 거야. 자, 내가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 내가 이거 주사위를 던지는 건 사건이 아니야. 주사위를 던져서 어떤 눈이 나왔느냐가 사건이야. 우리 사실 이것을 이거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데 이거는 시행이라고 해. 어떤 것들을 행동을 취한다 해가지고 시행해. 이런 시행에 있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가지수는 몇 가지야?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거는 6가지. 응? 6가지 아니에요? 6가지지. 1부터 해가지고 6까지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는. 자, 이런 것들 하나를 다 더한 거. 총 6가지지. 그지?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경우의 수라는 거야. 자, 근데 경우의 수라는 걸 배우고 나서 확률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결국 나중에 오늘 배울 건 아니야. 확률이란 것은 뭐냐면은 자, 전체 경우의 수에서 내가 관심 사건에 얘가 확률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 일단 전체가 다 주어져야 돼. 내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게 주어져야 되고, 그 중에서 내가 관심을 갖는 이 관심 사건이라는 말을 내가 되게 많이 쓸 거야. 왜냐하면은 고등학교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 관심 사건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 지금도 사실 관심 사건이라고 쓰면 되게 좋긴 좋은데 이런 말이 나오진 않더라고 중학교 과정에서는. 어쨌든 관심 사건은 내가 나왔으면 하는 것들이 관심 사건이 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은 여기서 3의 배수는 3과 6 두 개밖에 없잖아. 내가 관심을 가지는 사건이란 걸 바로 그렇게 접근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가 6이고 관심 사건이 2개니까 6분의 2. 이게 그냥 확률의 사건이야. 그게 무슨 확률이냐? 내가 주사위를 던져서
던져서 이게 이제 사건 모든 경우의 수와 시행의 결과값이 되겠지.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그러면 3분의 1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저 확률과 통해서 배우는 이제 확률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 경우의 수하고 확률 요까지만 배워.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확률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해석하는 것이 이제 통계거든. 그 통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자료가 얼마나 뭐 고르게 분포되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들은 이제 3학년 1학기 때 잠깐 배우고, 그 다음에 가서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서 훨씬 더 많이 배우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얘기를 할 건데, 사실은 조금 수학적인 센스가 있는 애들은 뭐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을 내가 지금 가르쳐 줄 건데,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을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보통은 다들 이해를 해. 자, 한번 내가 너한테 먼저 이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 자, 주사위가 있고 동전이 있어. 내가 경우의 수를 지금부터 구할 거야. 주사위는 3의 배수가 나오고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 아니라 이런 경우의 수를 두 개를 딱 동시에 던졌는데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동전이 앞면에 나오는 경우의 수는 1이고 주사위 3의 배수는 2. 그러면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나오려면 동시에 나오는 거요? 곱해야 되잖아요. 자, 곱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곱해야 돼. 왜 곱해야 돼? 더하면은 여러 번 해서 저게 나올 때까지 하는 거고, 한 번에 저 수가 나오려면 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조금 더 쉽게 말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뭔 소리인지는 알겠지. 그러니까 그거야. 네. 그게 내가 말하는 수학적 센스라는 거야. 누가 말해도 저건 곱해야 돼. 그치? 네. 근데 이 곱해야 될 때, 나눠야 될 때, 더해야 될 때를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볼게. 그럼 주사위를 던지고 동전을 던져줬을 때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주사위를 던지고 동전이 동시에요? 주사위 동전을 동시에 던졌어. 그럼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12개? 12개. 왜? 주사위에서 6개 나오고 동전에서 2개 나오니까. 그치? 이거 2개 곱해가지고 12개. 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잖아, 이거. 네. 그럼 당연히 12개, 그러니까 이 2개를 곱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자, 또 다른 예시야. 또 당연히 그 다음 더하는 걸 내가 예시를 주겠지. 자, 주사위가 던졌어. 주사위가 있고, 그런 다음에 주사위를 내가 던져서 6의 배수가 3의 배수가 나오는 3의 배수가 나오거나 2의 배수가 2의 배수는 두 개가 더해지니까 안 되겠다. 3의 배수가 나오거나 홀수가 나올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자, 3의 배수가 나오거나 홀수가 나오거나. 4개 아니에요? 4가지. 그치? 3의 배수가 몇 개야? 2개. 2개. 홀수가? 홀수가 3개. 3개인데 3과 3은 홀수니까 같잖아. 그래서 네. 빼기 1 해가지고 5 이렇게 나온 거잖아. 네, 4요. 그치. 4 이렇게 나온 거잖아. 자, 내가 누구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더하기를 했어, 너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수학적인 센스라는 거야, 센스. 자, 이때는 왜 곱해야 되는지, 자, 이때는 왜 더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내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 자, 봅시다. 자,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게 모두 6가지야. 동전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건 2가지야. 일단 아주
기초적인 생각을 했을 때, 아주 기초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써볼 수 있는 건 수형도라는 게 있어. 수형도 이거 나무까지 그린다는 거야. 자, 동전부터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야. 자, 동전. 자, 앞면이 나온다고 생각하자. 이게 헤드랑 테일 해가지고 보통 앞면이면 H, 뒷면이면 T라고 많이 써. 동전이 앞면이 나왔을 때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이렇게 6가지지. 네. 그치? 동전이 뒷면이 나왔을 때 나올 수 있는 것도 6가지지. 그치? 자, 요거 2개 더해가지고 총 12가지야. 이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요거밖에 없잖아. 앞면이 나오고 1, 2, 3, 4, 5, 6이 나오든가 뒷면이 나오고 1, 2, 3, 4, 5, 6이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 그치? 요렇게 더하면 12개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1 곱하기 2 하셨잖아요. 그치? 맞아. 얘를 곱하기 2 한 거야. 이것은 지금 어떤 의미냐면은, 자, 곱셈을 하는 경우. 조금 그냥, 난 이런 방법을 좋아하진 않지만, 내가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 확률과 통계 과목이거든. 말장난 같아서 너무 싫거든. 그런데 그냥 여기서는 좀 이런 방식의 접근을 좀 필요로 하더라고. 자, 동시에 뭐가 있잖아. 동시에 일어나면은 걔네 2가지 사건을 곱해주면 돼. 봐봐. 동시에 동전도 던지고 주사위도 던지는 거잖아. 동시에. 그리고 뭐 and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동전이 앞면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두 수를 곱하는 경우야. 왜냐하면 여기서 이 두 수를 곱한다는 2가지 경우의 수를 곱한다는 것은 이 두 경우가 어떤 역할이냐 상호 연관이 돼 있을 경우에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를테면 티셔츠가 3개 있고 바지가 2개 있어. 그치? 그러면은 내가 코디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네, 한 번만 더. 자, 티셔츠가 있잖아. 네. 3개 있어. 네. 바지가 2개 있어. 6개. 그러면 곱하기 2 하는 거야. 왜냐면은 얘 이런 식으로 각각의 것들이 하나하나 다 매칭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가 되는데 얘네들은 서로 연관이 돼 있잖아. 티셔츠만 입을 수 없잖아. 이를테면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된다고. 자, 2가지 경우인데 자, 요번에는 3의 배수와 홀수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3의 배수는 1, 다시 3, 6 그리고 홀수는 1, 3, 6. 자, 2개 던지면 아니잖아. X가 뭔데? 이 친구야. 쓴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이상한 걸 느꼈어. 유기양수를 이렇게 뭐였나 이러면서. 자, 주사위 2개 던진 거 아니지? 하나를 던진 거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거고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거야. 얘네 둘이는 상호 독립적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얘랑 얘는 독립적이잖아. 그러니까 더한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더한 것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곱하기 2를 해준 것 뿐이지. 그치?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얘가 나와도 되고 얘가 나와도 된다고. 따라서 곱하는 경우는 더하는 경우는 상호 독립. 사실 이 말은 되게 위험한 말이야.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는 독립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거든. 근데 나도 이렇게 가르치다 봤을 때 이것만큼 정확한 뉘앙스가 없어.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냥 나중에 확률과 통계 배울 때는 그때 생각하더라도 지금은 그냥 상호 독립적인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더하면 된다. 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자, 그렇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센스야. 이런 건 기본적으로 좀 센스가 들어가는 거지. 실제로 자, 요거 3의 배수가 나올 거는 3, 6이고 홀수가 나올 거 1, 3, 5니까 이걸 곱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센스가 떨어지는 거지. 없고 열심히 문제를 풀어서 이럴 때는 곱해야 되고 이럴 때는 더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익혀야 되는데 실제로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는
누구나 갖고 있는 센스라고 나는 생각이 돼. 그래서 그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자,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여러 가지 쭈루루루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쭉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우의 수 하고, 자, 그 다음에 200페이지. 여러 가지 경우에서 사실은 이게 중요해. 오늘 배울 것 중에는 이게 중요해.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이게 나중에 이제 뭐 순열 조합 이런 말이 나오긴 하는데, 봅시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자, 여기서 난 고등학교에서 쓰는 단어를 그냥 그대로 가르쳐 줄 거야. 자, 줄 세우기가 있어. 얘는 고등학교에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순열이라고 불러. 그리고 뽑기가 있어. 얘는 고등학교에서는 조합이라고 불러. 자, 일단 줄 세우기부터 할게. 줄 세우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런 거야. 뭐 너네 학교에 학생이 5명이 있어. 이 5명을 한 명씩 줄을 세우려고 해. 한 명씩. 그러면은 뭐 하나, 둘, 셋, 넷, 5명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줄을 세우려고 하는데 여기에 뭐 5명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인가? 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까? 5, 4, 3, 2, 1. 그렇지, 그렇지. 제일 앞쪽에 들어갈 수 있는 애가 몇 명이야? 지금 한 명도 선택이 안 된 상태니까 자, 5명이야. 두 번째는 5명 중에 한 명이 섰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4명이야. 여기도 3명이 들어갈 수 있겠지. 여기 2명, 여기는 나머지 한 명이 그냥 그대로 들어갈 수 있겠지. 얘네들을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 돼. 왜냐하면 동시에 세우는 거잖아. 동시에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곱했을 때 자, 모든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게 되지. 그치? 그런데 자, 5명 중에서 내가 3명만 뽑겠다 이거야. 3명을 뽑아가지고 줄을 세우겠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5, 4, 3만 5, 4, 3만 곱하면 돼. 여기 5명이 어차피 들어올 수 있어. 그 중에 한 명 뽑혔으면 여기 4명 들어올 수 있어. 여기는 3명이 들어올 수 있어. 따라서 요것만 곱하면은 올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2명만 뽑아가지고 줄 세우기 때문에 5, 4만 곱하면 되는 거고. 요게 가장 대표적인 그런 거야. 자, 여기 이제 뭐 3명 뽑아 요 얘기는 똑같은 얘기고. 자, 여기 5명 중에 내가 만약에 2명을 이웃하도록 세운다 이런 게 있어. 이게 말이 이제 공식은 되게 웃기게 돼 있는데, 자, 만약에 5명 중에 2명을 이웃한다는 것은 뭐야? 나란히 세우겠다는 거야. 예를 들면은 여기 A부터 B, C, D, E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2명, 뭐 A랑 B라고 할게. A랑 B를 이웃하게, 나란하게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걸 어떻게 구하면 될까? 모르겠어요. 자, 이때는 뭐냐면은, 자, 이거 어떻게 돼? 이웃한다 그래, 이것을. 그러면은 A, B를 한 명으로 보는 거야. A, B 둘을 하나로 보는, 하나의 묶음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자, 5명을 세우는 거지만 실제로 얘를 한 명으로 보기 때문에 4명을 세우는 것과 동일한 거지. 왜냐면 이 한 자리에 A, B가 동시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몇이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를 곱하기 2를 더해줘야 돼. 왜 그럴까? 사람의 명만 아니지. A, B가 서도 되지만 B, A로 서도 되잖아. 이거는 이게 중요해. 이거야. 요게 핵심이야. A, B로 설 때가 있고 B, A로 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 들어갔는데 A, B 들어간 경우 B, A가 된 경우, 여기 들어갔을 때 A, B로 선 경우 B, A로 선 경우, 요걸 다 생각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전체에다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면 이거 조금 이게 이제부터 조금 이제 어려운 거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3명을 이웃해 볼게. 자, 이거는 사실은 교과가 좀 밖이야. 3명 이웃 한번 나오지 않아 원래 공식적으로. 한번 해보자. A, B, C를 한번 3명을 이웃해 볼게.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결정하면 돼? 일단 3명 한 명으로 봐서 하는 거. 그렇지, 이걸 한 명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3명이 올 수 있고 여기가 2명이 올 수 있고 여기가 1명이 올 수 있어. 자, 곱하기 뭐 해줘야 될까? 이게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마지막 순위에서 잠시만요. 4? 4? 왜? 점점 2의 0.5, 2의 1.5, 자, 2제곱 아니까. 아니야. 얘는 요거야. 자, 내가 다시 얘기해 줄게. 봐봐. 요걸 여기서부터 요걸 이해해야 돼. 봐봐. 2명을 이웃하니까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4, 3, 2, 1에다가 곱하기 2 한다고 그랬잖아. 사실 2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A와 B를 두 자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그러니까 A, B라고. 아, 그렇게 그러니까 또 이- 3, 2, 1 그렇게 그렇지. 되는 거구나. 그렇지. 얘도 A, B, C를 한 자리에서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해주면 되는 거지. 자, 이 고난이도 문제에서 근데 이게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조금 기억을 해주고 있으면 돼. 자, 문제는 있잖아. 이렇게 줄 세우기라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교과 과정에서는 이렇게 줄 세우기라는 걸로밖에 나올 수가 없어. 그건 확실한데 문제는 다양한 경우가 있다는 거야.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하지? 이런 것들 이용할 줄 세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어. 대신 그 다양한 상황을 결국에는 이렇게 줄 세우기라는 것으로 바꾸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숫자 만드는 거야. 숫자. 자, 숫자 카드가 있어. 예를 들어 0, 1, 2, 3 이런 숫자 카드가 있는데 얘네들을 적당히 나열해가지고 4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어. 이 4자리 자연수는 몇 가지가 될까? 저것도 4, 3, 1이라니. 자, 여기가 4개 들어올 수 있고 그죠. 그렇지. 네 자릿수 만들고. 그렇지. 그 앞에는 1을 들어가면 안 그렇지. 되니까. 여기가 3이야. 3, 3, 2, 1. 그렇지. 이렇게 돼요. 아, 얘가 안 되니까. 그럼 여기서 만약에 짝수를 만들고 싶다면 짝수 4자릿수를 만들고 싶다면 점점 복잡해지지. 마지막에 어. 1이나 3이 들어가면 안 돼. 2나 0이 들어가야지.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 나누어서 이때는 경우의 수를 나눠가지고 생각해야 돼. 이거 경우의 수는 복잡하게 실제로 수능에서도 가장 어렵게 확률과 통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 경우의 수야. 정말 더럽게 복잡한 상태로 나와. 정말이야. 근데 이 확률과 통계 할 때 항상 너가 조금 접근해야 될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절대로 노가다를 두려고 하면 안 돼. 내가 100개 정도 써본다 는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돼. 실제로 그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어. 물론 100개까지 쓰진 않았지만 내가 최고로 많이 실제로 써봐야 되는 것 중에 44개까지 써보는 게 문제가 있었어. 아무래도 그게 나오질 않아. 그냥 써보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44개까지 써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실제로 나왔던 문제야. 자, 이런 경우에서 짝수인 경우는 이렇게 돼야 돼. 하나, 둘, 셋, 0인 경우. 하나, 둘, 셋, 2인 경우. 그래서 조금에 2개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서 0이 2이 있으니까 여기는 3 곱하기 2, 2 곱하기 1이 되겠지. 근데 여기 2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0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럼 여기는 2 곱하기 2 곱하기 1. 얘는 6이고 4니까 더해서 10개. 요렇게. 이렇게 실제로 문제 자체를 하나하나 다
써보고 확인을 해보는 것이 일단은 필요해. 그리고 실제로 내가 조금 어렵게 확률과 통계 문제, 확률 이런 경우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잖아. 확실해. 내가 시험 공부라든가 이 확률과 통계 공부를 할 때 실제로 이렇게 노가다 한번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는 경우가 진짜 많이 봤어. 그러니까 절대로 특히 너 같은 애들 아주 위험해. 왜냐하면은 뭔가 공식이 있을 것 같고 뭔가 좀 쉽게 갈 수 있는 방식을 찾을 수만 있을 것 같고 찾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찾는 거는 나중에 해도 된다. 일단은 그냥 한번 다 해봐야 돼. 실제로 하나하나 다 써보고 내가 잘 못해 그걸.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싫어해. 너무 싫지 않냐 이런 거 하는 거? 난 너무 싫거든 실제로. 그래서 항상 확률과 통계 문제를 어려워해. 실제로 지금도 그래. 애들 가르치거나 우리 고등학교 저기 수업할 때도 확률과 통계 과목이 제일 싫어 나 진짜. 여전히 제일 싫어. 어쩌겠어. 먹고다가 한번 해야지.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줄 세우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순열이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요거는 그냥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그냥 까먹어. 이제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가지고 내가 나열을 하겠다라는 걸 이렇게 5 퍼뮤테이션 3 이런 식으로 쓰고, 얘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야. 좀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나중에 이런 공식을 배우게 될 거야. 시그마가 시그마가 아니라 퍼뮤테이션이 약간 비슷해서 뭔가 좀 쓰는 게 시그마는 이렇게 써야지. 자, 뽑기. 이번에 이제 뽑기야. 조합이라는 건데 뽑는 건데 그냥 얘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은 5개 중에서 3개를 먼저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열까지 한 거잖아. 그지? 근데 얘는 뭐냐면 그냥 뽑기만 한 거야. 뽑기만 한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서는 대표 뽑기라는 그런 유형이 있어. 예를 들어서 너네 반 애들이 50명이 있다고 치자. 너무 많다. 선생님 세대 얘기야. 네. 자, 25명이 있다고 치자. 자, 25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있잖아. 반장 1명과 부반장 1명을 뽑는다고 생각하자고. 반장 1명, 부반장 1명 이렇게 뽑는다고 생각해보자.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가 있을까? 곱하기 24? 그렇지, 25 곱하기 24야. 선생님 그 줄 세우기랑 어렵지 않나요? 맞아. 이거는 반장이라는 것과 부반장이라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반장, 부반장 줄 세운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런데 이거 같이 말지 말고 그냥 이런 식으로 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대표 2명. 대표 2명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어? 대표 2명이요? 이것도 25 곱하기 24 아니에요? 자, 25 곱하기 24.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잖아. 대표가 2명이니까요. 여기 25명이고 여기가 24명.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자, 이게 착각이야. 봐봐. 얘 중에서 뭐 1번부터 25번까지 있다고 치자. 그럼 내가 대표 1번 뽑고 얘가 2번 뽑았어. 자, 요거 가능하지? 근데 2번 뽑고 1번 뽑은 거 어떻게 할 건데? 그것도 돼요? 왜 안 돼? 이거랑 이거랑 뭐가 달라? 대표 2명인데. 네가 말한 거는 지금 봤잖아. 이 자리에 1번이 오면은 나머지는 2번부터 25번 애들 중에서 얘가 한 명이 와 있잖아. 그치? 그래서 2번이 온 거야. 근데 다른 경우를 수하다가 여기 첫 번째 자리에 2번이 왔어 먼저. 그 다음에 1번이 왔어. 그러면은 얘랑 얘는 서로 다른 거야 같은 거야. 어차피 대표 2명 뽑은 건데. 그럼 같은 거? 같은 거야. 그럼 저걸 나는 일을 해야 돼요? 나는 일을 해줘야 돼. 그래서 나는 일을 해줘야 돼. 이거 곱한 다음에 전체에서 나는 일을 해줘야 돼. 자,
자, 일단 너네 교육 과정에서는 나누기 2까지밖에 안 나오게 돼 있어. 네, 한 걸음 더 나가보자. 자, 대표를 3명 뽑는다고 보자. 자, 문제는 여기서 항상 나올 거야, 문제는. 자격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아까처럼 반장, 부반장 하면은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얘가 반장이 되고 부반장이 되고 얘가 반장이 되고 부반장이 된 건 서로 엄연히 다른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같아. 그냥 요거랑 줄 세우기가 같은 거야. 그런데 이 대표라고 해가지고 그 자격이 같다고 그랬잖아. 자격이 같기 때문에 요렇게 뽑은 거나 요렇게 뽑은 게 서로 같다는 거야. 그래서 2로 나눠줄 수 있대. 근데 요번에는 이 자격이 같은 애들을 3명을 뽑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있어? 일단은 뭐 자리가 3개니까 뭐 25 곱하기 24 곱하기 23 여기까지 뭔가 나올 것 같아. 그지? 그럼 얘는 몇 수 나눠야 될까? 아까 같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그렇지. 왜냐하면 봐봐. 얘가 지금 대표 3명 내가 1, 2, 3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렇지? 얘네들이 구성될 수 있는 여기 안에 구성될 수 있는 걸 한번 써보자. 1, 2, 3 1, 3, 2 2, 1, 3 2, 3, 1 3, 2, 1 3, 1, 2 총 6가지지. 그치? 그래서 이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이거 조합을 배우면 얘는 컨비네이션이라는 것으로 나오고 여기가 예를 들어 25명에서 3명을 뽑는다. 그러니까 뽑기만 한 거야. 뽑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얘네들이 뭐 나열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 얘는 우리가 결국 25 곱하기 24 곱하기 23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계산하는 것을 나중에 배우게 되자. 지금 한 거랑 똑같지. 요것은 나중에 이제 공식으로 나올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은 뭐 지겹게 할 거니까 뭐 지금부터 알아둘 필요는 없고 요런 게 있었구나라는 거 정도로만 얘기하면 돼요. 줄 세우기라는 거, 뽑기라는 거 서로 다르다는 거. 자, 오늘 이제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내가 이제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는 방식 내 나름대로 이제 내가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확률과 통계 과목은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그냥 공부하는 방식을 내가 조금 알려주자면은 방법은 일단 이거는 다른 여타의 수학 과목과는 조금 달라. 결이 달라. 일단 문제 자체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해. 문제 대충 보면 절대 안 돼. 정말 대충 보지 말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저기 하나하나 구성을 해야 되고 그 구성된 걸 조금 이렇게 내가 보기 좋게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칸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기 좋게 좀 구성하는 방식도 갖추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절대로 노가다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그 노가다는 시험장 가서는 절대 못해. 그러니까 시험 공부할 때 많이 해봐야 돼. 그렇게 해봐야지 시험장 딱 갔을 때 야씨 안 되면 노가다라도 해야지 해가지고 노가다라도 하게 돼. 그거 실제로 안 해봤던 애들은 시험장 가가지고 야 이거 언제 하고 앉아있냐 이렇게 된다고. 그 실제로 한 20개 정도 쓰는 건 쓸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야 이거 한 100개씩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딱 나와버리면은 아예 손도 못 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노가다 하는 걸 하지 말고 자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문제 많이 풀어봐라 이런 거 말 되게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물론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딴 건 몰라도 이 경우의 수 확률과 통계만큼은 다양한 문제를 풀어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지금 봐봐 대표를 뽑으라고 할 수도 있고 뭐 A, B, C, D, E, F를 놔두고 나서 그것은 사전식으로 배열하라고 사전식 배열은 알고 있지. 아니 봐봐 A, B, C 이렇게 나오고 A, C, B 요 순서대로 나오는 게 사전식 배열이야. 가나다 순으로. 너도 국어사전이나 영어사전 안 찾아봐서 그래 니들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전식 배열이라는 걸 뭔지 몰라요. 이게 나중에 문제 나오면 해봐. 자, 나한테 갖고 와서 배워. 네. 이 사전식 배열도 애들이 되게 몰라. 어떻게 되냐면은 봐봐. 우리가 알파벳 찾을 때 예를 들면 A 그 다음에 B 나오고 C 나오고 이런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거든. 네. 이게 사전식 배열이야. 네? 이게 사전식 배열이야. 네. 사전. 사전. 딕션. 순서대로 그 순서대로 나온다는 소리야. 그럼 예를 들면은 봐봐. 숫자로 보면은 5, 4,
3, 2, 1이 가장 작은 숫자야. 1, 2, 3, 4, 5 중에를 이용한 숫자 중에서는. 그 다음이 5, 4, 3, 1, 2일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이게 가장 큰 숫자지. 그 다음 큰 숫자는 요거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이게 사전식 배열이야. 이것도 좀 노가다를 필요해. 그러니까 결국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문제를 풀어봤었어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 풀어봤었어야 그게 문제에 딱 등장을 했을 때 아 이게 뭔 소리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아챈다는 거야. 어차피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수학 문제라는 게 수능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정해져 있어. 결국에는 그걸 갖고 좀 변형하고 요거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중학교 과정에서의 확률은 굉장히 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큰 문제는 없을 거야. 근데 대신 여기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를 보고 나서 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줄 세우기를 원하는 건가 아니면 뽑기를 원하는 건가를 파악하는 거, 그게 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고 다양한 유형들이나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경험을 해봐야지만이 실제로 시험장 갔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아 이건 이런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음 이거 이제 경우의 수가 여기까지가 이제 경우의 수고, 다음 1시간 정도 해가지고 확률 얘기를 한 다음에 마무리를 짓자.